어떤 작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작품이 성공한 비결을 분석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공을 열망하는 작가들은 이미 성공한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작가들이 많아지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작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와 같은 소위 힐링 에세이가 히트를 치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와 비슷한 책이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일각에서는 예술 본연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상업성에 치중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예술은 순수해야지 결코 상업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서신을 주고받을 만큼 각별한 동료 소설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콧 피츠제럴드였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한때 어떻게 하면 문학적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해밍웨이는 다른 사람과의 서신에서 스콧 피츠제럴드를 비판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한 문단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계산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밍웨이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진정한 작가라면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두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작가들은 글을 쓸 때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부 이상의 책을 판매한 소설가 다니엘 스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글쓰기는 직업이고 삶의 길이다. 글쓰기는 예술적인 유희가 아니다. 농장이나 음식점의 주인과 마찬가지로 예술가 역시 한 사람의 사업자입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예술성뿐만 아니라 상업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업성을 고려하는 태도는 작가에게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투철한 독자의식을 갖게 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한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주위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들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어라. 잘못은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하게 독자들의 취향에 맞춰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당대 러시아 작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소설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상업성만 중시하고 예술성을 경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술성만을 지고의 가치로 여겨 상업성이 필요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술성과 상업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